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보 김영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번 비디오는요, 데이터 가이드를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상대가치 평가로 괜찮은 주식 사야 될 거가 어디 있는지 팔아야 될 거가 어디 있는지 단기적인 거죠. 한 다달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서 그런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의 기말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죠? 다달이라기보다는 뭐 짧은 기간, 1년도 좋고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보는 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클래스 비디오만 해도 벌써 한 2시간, 3시간이 넘어가는데,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부담이 심해졌다면 죄송합니다. 이건 보조하는 비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충 수업. 왜냐하면은, 데이터, 일단은 이거 해보시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이게 빅데이터 시대 때 MBA 하시면서 데이터 가이드에서, 주어지는 그 많은 그것들을 놓치기 아깝거든요.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학비 내셨는데 써야죠, 여러분들이. 그러고, 다음 주에 하지 그러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음 주부터 또 제가 준비한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빡세게 또 하는 걸 좋아해서. 좌우지간에. 그래서 데이터 가이드 다운로드 받는 거 보시면요. 구글에 가서 딱 치시면 됩니다. 데이터 가이드 인스톨 하셔서,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인스톨 하시고 나면은 이런 아이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엑셀을 실행시키기 전에 데이터 가이드부터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 그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고, 데이터 가이드 다운로드 여기서 가서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한글, 코리안 여기 있죠. 여기 보시고서 인증 및 설치 가서 요거 갖다 누르시면 돼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뭡니까? 아이캠퍼스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치셔가지고 확인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 다운로드 쭉 되게 돼 있고, 그 매뉴얼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여기 유저 가이드 이런 거 있죠. 비디오 매뉴얼도 있고, 케이스 스터디도 있고, 블라블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설치 방법, 이런 거를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가이드를 설치를 했다고 치면은, 그죠? 어떻게 하느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엑셀 실행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엑셀 다 끄세요. 다 꺼야 돼요. 왜 그러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구동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엑셀이 실행이 막 되죠. 자동적으로 엑셀을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클릭해서 시작하시고요. 통합 문서 하나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 맨 위에 탭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가이드라고 하나 박혀 있죠. 요게 새로 생긴 겁니다. 엑셀을 이제 데이터 가이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기 전에는 이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있습니다. 자, 요게 실행 이제 가능한데, 요 탭에 가서 뭘 하느냐? 일단 여러분의 셀이 A1에 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다 놓으세요, 일단은. 딴 데 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요 왼쪽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은 낭비가 돼요. 그래서 아예 A1에 가서 딱 박아놓는 거를 습관을 들이시고, 데이터 센터로 가서 크로스 섹션, 두 번째 걸 누르세요. 그러고 나면은요, 횡단면으로 여러 가지 수천 종류의 회사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창 하나가 떴죠? 이거는, 뭐를 하란 얘기냐? 여러분들 선택하기에 따라서 상장 회사다 아니면 기업들에 관한 데이터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지수에 관해서 할까요? 지수는 뭡니까? 블랙핑크의 지수가 아니죠? 저거는 인덱스, 이겁니다. 코스피 인덱스 이런 것들, S&P 인덱스 이런 인덱스 데이터를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DR, Depository Receipt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 같이 미국 아니면은 유럽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Depository Receipt, 주식을 상장시킨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들의 데이터를 받고 싶으냐, 그 회사들의 DR 레벨에서 이제 유로나 아니면 달러로 다 표시가 되어 있겠죠? 별 필요 없습니다. 파생 상품 아시죠? 콜옵션, 풋옵션,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혹은 ELW, Equity Linked Warrant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파생이죠. 왜 합쳐지지 않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펀드, 그런데 뭐 뮤추얼 펀드 데이터 같은 것들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쓰는 건 뭐냐? 우리 분석하는 데는 기업이면 됩니다. 이 기업을 클릭하시면은, 파란색으로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구동되는 거 보시죠? 그 다음에는 옆에 하나가 뜹니다. 스테레오처럼 쫙 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 주식시장이 두 군데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와 코스닥,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몇 종목이 지금 상장돼서 트레이딩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 2317개 종목이 여기에 트레이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쫙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삼전,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쭈루룩 내려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를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지정을 해줘야 돼요. 무슨 회사 거를 일로 갖고 와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고, 아니면은, 아이고, 이건 뭐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삭제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때로는 여러 종목의 회사를 한꺼번에 해보고 싶으시죠? 그랬다가 일부, 이건 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캔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 갖고 캔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회사들 나오는데, 그러면 전체 다 하시는 거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2300개 종목이죠. 이걸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A를 누른 다음에 그럼 전체 선택이 되죠? 이걸 전체로 그냥 드래그 해버리시면은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2317개가 이제 쫙 여기 뜨게 될 겁니다. 자,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뭐 2300개 하려고 그러면은. 자, 그거 제가 괜히 클릭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제가 이거 방송을 하기 때문에, 녹화하는 것 때문에 행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시간이 걸려서도 이렇게 나오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죠. 모두 다 클릭, 캔슬.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회사들도 어떤 회사로 범위를 좁혀서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좀 보시자고요. KSE, 코리아 스탁 익스체인지 앤드 코스닥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두 주 증권 시장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KSE로만 증권거래소. 그거 하나만 하는 것도 있고, 코스닥으로만 내로다운 해가지고 보는 것도 있고요. 코스닥만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쭉 시작해서 1500개 있죠. 그 다음에 KSE만 보면은, 여기에 또 797개가 있습니다. 대형주, 소형주,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 외에 코넥스, 코넥스는 133개, KOTC, 오버 더 카운터죠? 마켓, 그런 작은 기업들, 그러면 외관법에 해당되는 것들, 또, 그런 기업들의 데이터도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외관법에 받는 게 뭐예요? 상장, 협, 분류 그랬는데, 외관법에 해당되는 거 7만 개 회사가 다 나오네요. 네, 좌우지간에 그런 것도 있고, 벤처 투자 기업, 대상 기업, 이런 것들도 제한 지을 수가 있고, 등등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알아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코스피 코스닥, 이제 KSE 코스닥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회사도 올 컴퍼니로 다 할 거냐, 아니면은, 인덱스, KRX 인덱스 있는 100개, 대형 회사 100개, 그걸로만 할 거냐, 여기 있죠? 100개 되죠? 아니면 300개로 할 거냐, 대형 회사 300개, 아니면은 업종별로 자동차로 할 거냐, 18개, 헬스케어 92개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업종으로 이제 좁혀 들어가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런 업종 지정을 미리 누군가 해줬다는 거고요. 나쁜 점은 뭐냐면은 업종을 회사가 넘나들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은행 주식 쪽에서 보실래요? 아니면은 테크 주식 쪽에서 보실래요? 아니면은 다른 데서 보실래요? 얘네들이 준 거에는 은행주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목매달고서 얘네한테 100% 매달려서 살 수가 없다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주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자, 이렇게 카카오뱅크 여기 나와 있죠. 시총이 벌써 딴 거보다 확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9개밖에 없어요. 일단 통계 분석하는데 9개밖에 없으면은 하기는 하더라도 스태티스티컬 파워, 이제 그 테스트하는 검증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얘네가 기존의 테크 회사냐 아니면은 기존의 금융 회사냐, 어느 쪽에 속하느냐 하는 거 문제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로 할까요? 아니면은 뭐 테크 회사로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그걸 왜 그걸로 했는지, 아니면 뭐 가중 평균을 하셨는지, 왜 몇 가중은 평균은 뭘로 해가지고 가중치를 어떻게 줬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디스커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를 해요. 92개 종목이 들어갑니다. 3바부터 시작해서 쫙 셀트리온도 있고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피스컬 먼스, 이건 그냥 두세요. 요거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는 preferred stock인데 excluding preferred stock, 이거 뭐냐면은 우선주 배제, 그죠? 보통주만 갖고서 분석하겠다. 좋습니다. excluding 이 x prefer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우선주는 신경 쓸 필요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보통주에 주로 신경을 씁니다. 분석할 때 우선주는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주는 거죠. 좌우지간에. 그 다음에는 회사들도 모든 회사로 할 거냐, 리스티드 회사로 할 거냐, to be listed 할 거냐, delisted 할 거냐,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리스트라고 돼 있죠. 그 디폴트로 정해진 게 리스트예요. 뭐냐면은 지금 상장돼서 트레이딩 되고 있는 그 회사들, 걔네들만 여기 데이터에 잡히는 게 92개고요. 아니면은 올 회사 하면은 요 뒤에 두 개가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to be listed, 이게 뭐냐면은 IPO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바이오테크는 지금 IPO를 앞두고 있는 게 없네요. 딜리스티드 그러면은 신라제나 저기 한매 치신 분들 많던데, 아시죠? 망한 회사들 저기에 쫙 다 나와 있습니다. 58개나 있네요. 지금 1980년부터 시작해서 딜리스트 된 거, 딜리스트란 거는 한번 부도가 나거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로 망했거나, 그죠?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은 스스로가 상장 폐지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나쁜 소식 없는데도. 그 증권 시장에 트레이딩 되고 나니까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 눈치 너무 많이 봐야 돼서 피곤하고 귀찮다. 장기 투자할래. 단기 투자 되기 싫어. 이러면서 증권 시장에서 상장 폐지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데이터에다가 옛날에 얘네가 이랬었지 하는 거. 근데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리스티드 컴퍼니면 돼요. 그렇게 되고, 이 컴퍼니 회사로 할 거냐 아니면 부동산 펀드로 할 거냐, 리츠 있죠? 아니면 선박 투자 회사, 인프라 펀드, 뭐 여러 가지 다른 투자 신탁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ETF를 집어넣을 거냐, ETN을 집어넣을 거냐, 여러분들 마음이긴 한데 사실 지금은 컴퍼니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42개가 남죠? 자, 요걸 갖고서 요쪽에다 옮겨 놓는 거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A, 그러고서 쫙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끝납니다. 자, 92개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엔 이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다운로드 받을까요?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일단은 제가 PB 레이시오 하고 ROE나 그로스, 이 성장성,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 보이시죠? 위에, 제 머리 위에 요겁니다. 요거 그렇게 해서 이제 PBR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수익성이 좋을수록, ROE가 높을수록 PBR 높게 나오는 거 당연하다 하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PBR이란 거는 성장성이 또 높을수록, 수익성과 성장성은 다른 거죠. 수익성은 얼만큼 마진을 남겨 먹을 수 있느냐, 내지는 투자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얼만큼 투자하는 거 대비, 과거 투자 액수 대비 지금 이익이 얼만큼 나오는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ROE고요. 성장성은 이게 뭐 세일즈가 얼만큼 성장하느냐, 넷 인컴이 얼만큼 성장하느냐, 뭐 이런 거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걸 하겠습니다. 캘린더로 일단 가셔서
PB 레이시오라고 그랬잖아요. PBR. 뭐냐면은 시총 나누기 주주 장부가액 총액이 되거든요. 자본 총액. 자꾸 말이 안 떠올라. 시총 나누기 자본 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총 먼저 회사별로 쫙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에다가 이제 자본 총액을 또 쭉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시총 먼저 다운로드 받는데 언제 시점으로 할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간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루 거면 됩니다. 하루. 언제냐면 가장 최근 거. 어디 갔어요? 2021년 11월 1일. 그죠? 바로 어저께입니다. 오늘 11월 2일인데요. 그래서 어저께 걸로 해서 가장 최근 걸로 여러분들도 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의 걸로 이게 어널리시스 하란 얘기냐? 그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근데 일단 언제 시점이라고 그냥 밝혀만 주세요. 리포트 쓰실 때. 대체로 이렇게 된다. 날짜가 바뀔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다 감안합니다. 크게 주가가 뭐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 주기 일간으로 두시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요것도. 그 다음에 통화 한국 코리안 원이죠. 금액 이거 시가총액인데요. 조 단위로 막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자리 이상 13, 14자리 숫자가 막 나오면은 눈이 막 아프죠. 그래서 10억 원 단위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비영업이익 경우 어떻게 하느냐? 요거 뭐 익스클루시브 제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선 큰 문제가 안 돼요.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1년 동안의 주식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랬을 때에 1년에 트레이딩 되는 날짜는 그 거래일은 252일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날짜들은 뭡니까? 휴일이죠. 공휴일, 주말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할까? 이게 비영업일 얘기거든요. 그거 다 없애주세요. 그냥 없이 건너뛰고서 다음 날로. 금요일 날 딱 데이터가 있으면은 토일 빼고 월요일이 그 다음에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영업일을 익스클루시브 제외해달라 하는 지시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프리비어스로 뭐 계속 금요일 날 하고 나서 토, 일, 요일 요걸 갖다가 가격을 금요일 거 그대로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엉뚱하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옵션을 남겼어요. 쓸데없이. 자, 좌우지간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서브미트를 하시기 전에 아이템을 정해줘야 되겠죠? 뭘 정합니까? 아이템은 시가총액. 이거는 어디 가면 있냐면요. 주식으로 가서 여기에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시가총액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상장 예정 주식수를 포함한 거고 다른 하나는 상장 예정 주식수를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포함하지 않은 걸로 미포함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미포함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포함이죠. 좋습니다. 이게 상장 예정 주식수라는 거 하는 거는 앞으로 1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간에 이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겠다. 추가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걱정하라고요. 지금 미리 집어넣는 짓 하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자, 시가총액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고서 자, 한 아이템만 받으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서브미트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 쫙 데이터가 가로로 쫙 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가총액 작은 애들까지 쫙 90개 종목 나가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총액이 여기 나오죠. 이 10억 단위니까 이건 조가 되겠죠. 1조 4천억 녹십자, 종근당 1조 3천억 4천억 되는 거 눈에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운로드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로축으로 해서 받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고요. 저희 주식 관련 데이터들은 다 항상 이런 식으로 가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왜 안 받아요? 그것도 방법이, 세로로 받는 데이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불편한데요. 다음 장을 열어가지고, 이번에는 뭐를 다운로드 받느냐? 분자가 시가총액, 분모가 자본총계라고 그랬죠? 분자 시가총액은 오늘 내일 매일매일 그때 이걸 막 갖다가 업데이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모가 되는 자본총계. 요거는 재무제표에서 갖고 오죠. 그리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바뀝니다. 그죠? 애뉴얼. 혹은 쿼터리로 해서 분기별로 실적 보고를 하는 회사들은 분기별로 업데이트가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경우 지금 여기 데이터에 있는 거는 뭐 매년 걸로 매년도 이렇게 바뀌는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매출액 들어가기 전에 자본 총계, 자, 자본, 총자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가서 앉아있게 돼요. 얘가. 그죠? 자, 그럼 자본 총계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총자본 평균. 그런데 이건 또 뭔 소리냐? 이거는 말씀드렸죠? 자본, 부채, 자산 이런 것들은 밸런스 시트, 이 재무 상태표, 스냅샷, 셀카 같은 거라고 그랬죠. 딱 정지 사진. 그죠? 근데 작년 연말 시점의 자본 총계하고 금년 연말 시점의 자본 총계의 평균을 찾고자 한다면 요걸 갖다 클릭하시면 돼요. 저는 주로 이런 것들은 뭐 회사에서 여기 데이터 가이드에서 준 평균이니 뭐니 이런 거는 믿질 않습니다. 아예 쓰지를 않아요. 근데 쟤네들은 그냥 거기다 갖다 줘요. 뭐 인더스트리에서 저거 쓰는 분들이 조금 있나 보죠. 그거를 편하니까는. 근데 저는 저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균 냈는지 실수 없었는지 믿질 않기 때문에 안 씁니다. 좌우지간에 한 아이템을 딱 갖다 놓고 총자본 박아놓고서 그러고 나면은 자료 기간은 언제부터 한다고요? 2021년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캘린더 이어로 할 수가 없어요. 달력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얘는 총자본은 매일매일 발표되는 게 아니죠. 매년도, 회계년도 지나고 나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년도 기준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얘는. 그죠? 그게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데이터는 캘린더 데이트로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매년 할 수 있고, 그런데, 주식 데이터가 아니라 이건 총자본 같은 거는 감사보고서 데이터잖아요. 감사보고서는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뭐다?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피스컬 이어, 회계년도 기준의 데이터를 주세요. 그럽니다. 가서 보면은 디폴트로 딱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최초에 2017년부터 21년까지 한 횟수로 5개년, 그죠? 빼면 4년인데 좌우지간에 5개년치를 데이터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5개년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 걸로 주세요. 뭐냐면은 그거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얘도 2020년. 2021도 해가지고 제가 다운로드 받아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금액도 분자가 시가총액이 뭐 단위였습니까? 10억 원 단위였죠. 그러니까 분모도 10억 원 단위로 끊어줍니다. 그래야지 나눗셈을 했을 때 적절한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서브미트를 합니다. 클릭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이렇게 세로로 쫙 주어지는 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다운로드 되는 게. 그래서 3바부터 시작해서 4조 5천, 6천억 원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끝에 뭐 헬스케어 바이오로직스의 최소, 그 단위들. 눈에 보입니다. 그죠? 자본이고요. 2020년. 이거는, BE 2020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북 에퀴티 자본 총계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북 에퀴티로 했습니다. 요거는 MKT 캡 2021. 그죠? 마켓 캡 시총이가 되겠죠? 시총.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 둘만 봐도 지금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는 가로 기준, 하나는 세로 기준이요. 뭘로 할까요? 세로 기준으로 해주세요. 네, 세로 기준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엑셀에서 그걸 세로 기준을 해줘야지 스캐터 플롯 뭐 이런 것들 3포도나 아니면 리그레션 돌리는 거나 이런 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가로로 돼 있으면 대책이 없어요.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매트릭스라고 만드는 거 보면 대개다가 세로 기준으로 쫙 컬럼들이 쫙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는 되게 힘들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컴퓨터 그 사이언스의 현실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BE 북 에퀴티죠. 요걸 페이스트 해가지고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 얘네 필요 없죠. 회계년도 이걸 2020이라고 확인을 합시다. 그 다음에는 마켓 캡 그랬는데 얘네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요 9번에서부터 15번까지를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와서 붙여넣는데 행렬 바꾸고 값만 갖고 집어넣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뭡니까? 회사 이름들 나오고 얘네들 필요 없고 그 다음에는 얘가 뭐냐면은 마켓 캡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가 같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죠? 같은 회사끼리 같은 줄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모든 리그레션 분석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뭐냐? 티커 심볼 가지고서 확인을 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해서 쫙 보시면 다 true 나오죠. 두 변수의 값이 똑같으면은 true가 나오고 아니면 false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true로 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얘도 지우고 그럼 마켓 캡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PB 레이시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 나누기 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